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교시 사회복지 실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총 세 과목, 보통 이제 세 과목, 세 영역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이 세 과목 봅니다. 25문항씩 세 과목 75문항, 75분 시험이거든요. 2교시도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뭐 강의만 들으면 뭐 70점, 70개도 너무 많이 맞지 않나요? 뭐 60개는 뭐 그냥 졸면서 들어도 60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실게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발생한 순서대로 순서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런 문제 보면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 있는 분들은요, 성격 고치면 돼요. 답 체크하세요. 답 가리고 하지 말고 답 체크하세요. 답 1번이네요. 기억이 첫 번째네요. 기억.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것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시작했다. 대학교에서 시작했구나. 대학교가 제일 빠르다. 1번 끝. 답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볼 거 없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사실 참 공부할 게 없어요. 근데 헛발질하는 사람들, 기억은 몇 년도, 니은은 몇 년도, 디귿은 몇 년도, 리을은 몇 년도 분석해서 다 맞추는 사람들, 이거 일주일 동안 공부한 사람들, 또 기억은 몇 년도면서 대학교에서 이거 다 외우는 사람들, 이게 참 진짜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성격이거든요. 이게 성격 고쳐야 돼요. 이 공부도 사실 공부는 기술이에요. 기술. 노력의 정비라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 테크닉. 이걸 테크닉을 우리나라 말로 잔대가리, 즉 잔대가리가 발달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대학교가 참 빠르구나. 끝. 답 1번이네. 너무 쉽잖아요. 이게 잔대가리예요. 기술력이에요. 이게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브랜드래, 브랜드. 합격의 브랜드. 즉 공부하는 방법은 합격의 이 목적지에 가는 건요. 요령의 방법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 외우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성격 고쳐. 궁금해요? 안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 왜냐하면 말이죠. 이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순서 안 바뀝니다. 그냥 기억이에요. 기억. 대학교에서 처음이다. 끝. 여러분의 목적은 학부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학부도 아니고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 알아보는 논문 쓰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 나오면 1번이 답이다. 이것만 맞히면 돼요. 그래서 합격이 목적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것도 해설에는 달아놨지만 1947년도 이화여대에서 했다. 1983년도, 87년도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이화여대인가 숙명여대인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억이 답이다. 이렇게. 교수님 여기다 왜 써놨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써놓은 겁니다. 2번 갑니다.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의 속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그린우드 몰라도 돼요. 또 이 사람 이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린우드 지가 다 써있잖아요. 그린우드인지 그라운드 우드인지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또 심지어 이런 거 외운 사람이 있습니다. GREN. 완전 개토래예요. 공부를 잘못 공부하니까 사회복지사 1급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1급 정말 쉬워요. 한 달2번 무조건 합격될 수 있습니다. 외울 게 없거든요. 여기 보세요. 자,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인데 자기 규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보통 내담자라고 그래요. 내담자를 보호한다. 당연히 보호해야죠. 또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행동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당연하죠. 이건 보통 기본적인 윤리예요. 윤리. 당연히 내담자를 보호해야죠. 윤리 문제죠. 윤리 강령이다. 끝. 1번이네요. 너무 쉬워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천국 불신지옥. 믿으면 합격이다. 이걸 믿는 분들은 진짜 공부할 게 없네. 똑같이 나온다는데.
근데 이걸 못 믿는 분, 불신족은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거 외우니까 미쳐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우, 그라운드건 뭐건 난 모른다. 그냥 클라이언트 보호한다. 윤리적이지. 윤리강령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을 모두 이념적 배경. 이념적 배경은 사회복지 실천은요. 이념적. 만든 거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만들었어? 좋으려고. 사회가 좋으려고. 사회복지가 좋으려고. 그건 좋으려고. 이게 답이에요. 좋으려고. 좋으려고. 보세요. 여기서 싫은 답이 틀린 거겠죠. 근데 인도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니까 다 맞겠죠. 기억률, K, 이념적 배경 나오면 다 맞구나. 끝. 답이 5번이네. 아름다워라. 넘어가야지. 못 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병이죠. 병. 병의 병. 심리학으로 보면 강박증, 편집증. 이런 분들이 못 넘어가요. 강박증. 옛날 공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편집증. 혹시 바꾸나면 어떡하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병적 요인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공부할 게 없어요. 한 달이면 합격한다니까요. 또 보세요. 임파워먼트 모델. 이거 임파워먼트가 뭐요? 이게 중요하죠. 임파워먼트는 이제 임파워. 벌써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 힘이 있는 건데 힘있게 이런 실천 단계를 할 때 대화 단계, 발전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제가 써 있어요. 세 개이기 때문에 문제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 시험은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게 나오죠. 오지선다형인데 이게 세 개짜리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지선당이면 나올 보죠. 사지선당이면 1번 임파워먼트의 실천 단계가 아닌 것은 1번 대화 단계, 2번 발견 단계, 3번 발전 단계, 4번 떡볶이 단계. 그럼 답이 떡볶이 단계겠지만 이건 오지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안면 타당도죠. 객관 시험이니까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이루어진 건 무엇입니까? 라면 답이 임파워먼트 모델이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대화 단계예요. 대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억, 방향을 설정해야죠. 첫 구조화 단계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해야죠. 이게 다 구조화 단계죠. 비읍,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해야죠. 현재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기억, 미음, 비읍이 대화 단계다. 답이 3번이다. 항상 3번입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혹시 몰라서 문제를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나올 때 방향 설정, 파트너십, 현재 상황 명확하는 대화 단계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출제자라면 그럼 똑같겠죠. 다음 중 발견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발달 이건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활성화시킨다. 또 확대한다. 또 창출한다. 그래서 미래를 확대, 미래를 활성화 이렇게 발전하는 거. 이거는 발달하는 것은 이 끝자 활성, 확대, 창출은 발전 단계다. 또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파트너십 방향 설정은 대화 단계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발견 단계겠죠. 그래서 얘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얘만 둘 외우면 답을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외우지 마세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5번 갑니다. 이용시설에 관한 설정에 해당하지 않은 이것도 상식이죠. 공부 진짜 할 게 없어요. 이용시설 뭐예요? 이용시설. 편의시설이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시설. 뭐 목욕탕, 뭐 미장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 양육시설. 양육시설은요, 생활하는 겁니다. 양육. 키우는 거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용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이다. 그러면 거꾸로 아동 양육시설은 생활시설이다. 찌찌뽕.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또 이용시설은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주간보호 이거 외우면 또 헛발질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아동 양육시설은 생활시설이다.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아주 공부고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정말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공부. 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아동 양육시설이다. 아동 양육시설은 생활시설이다. 끝. 공부할 게 없다니까요. 공부의 신세계죠. 빨리 신세계로 오십시오. 신세계로 안 오시는 분들은 롯데로 가는 거, 롯데 같은 거 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조크입니다. 6번 갑니다. 소속 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소속 기관, 이제 내가 사회복지사예요. 사회복지사인데 클라이언트를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끊어요. 그러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이거 뭐요? 내 의무를 다 못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데 클라이언트를 잘 이끌어내고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거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소속기관에 이제 예산 끝났어. 못 도와줘. 그러면 얼마나 내담자한테 의무를 못하겠죠. 의무를 못하니까 괴롭겠죠. 이렇게 상충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 상충. 내 의무를 못한다. 왜? 기관에서 예산이 없다고. 예산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의무감이 박탈되겠습니까? 그래서 의무감이 박탈된다. 의무상철. 끝. 교수님,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정성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진짜로 안타까워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공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읽으면 진짜 어려워. 뭘 어려워요? 공부를 헛발질하면서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죠. 핵심만 보면 공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뭐 긴 거 나오면 또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거 1초도 안 걸려요. 답.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에요. 사회복지사 나왔고 클라이언트 나왔고 끝.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치가 다 써있잖아요.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윤리강령 물어보면 윤리강령. 클라이언트 나오면 클라이언트. 너무 쉽지 않나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또 사회복지사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뭐예요? 이런 거 진짜 깨또레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잖아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할 게 없습니다. 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강점이에요. 좋은 거예요. 해당하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를 제한적이다. 이 자체가 벌써 삑살이죠. 이 자체가 삑살이고 제한하는 거는 강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체가 단점이겠지. 안 좋은 거죠. 제한한다? 끝. 아니다. 3번이다. 9번 갑니다. 다문화 사회복지소에서 이 정도 강의 들으면요. 센스 있는 분들은 야 이거 공부할 거 없는데 진짜로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슬슬 그냥 놀면서 해도 합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놀면서 공부하세요. 합격입니다. 조금 신경 쓰면 전국 수석할 수 있어요. 다문화 사회복지소에서 사회복지사에 요구되는 다문화예요. 다문화 시설. 다문화는 다문화 알죠? 설마 다문화 모르는 사람 뭐 있겠습니까? 다문화 복지센터 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알죠? 뭐 설명하기도 참 거시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주류문화가 다문화는 다문화가 주인공인데 뭔 주류문화가 다문화의 반대가 뭐예요? 주류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다. 그럼 한국 문화를 가리킨다 이거예요. 주류문화의 한국 문화를 실천을 지향해야 된다. 한국 문화도 가르치지만 다문화도 존중해줘야겠죠. 그래서 주류문화가 아니라 다문화도 존중해줘야 된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 복지 실천에서의 상담의 기법의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해준다. 주류 문화의 동화적인 실천 지향은 아니다. 이게 상식이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풀 수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컴튼과 갤러웨이 이게 또 나와요. 이런 거 어려워. 사람 이름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지가 써 있어요. 컴튼 갤러웨이 지가 써 있어요. 갤러리인지 갤러웨이인지 몰라도 돼요. 영어 외우면 게토레예요. 이거 지적 지적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외워요. 6개 체계 모델에 대해 다음 사례를 적용할 때 구성 체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여기서 이 옳은 것만 알면 돼요. 얘들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치교도 외우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꼭 외운다니까요. 노트에다 적고 뭐 콤튼과 갤러웨이 6개 체계 모델 또 6개 체계 모델 다 외우고 여기서 다 나오는데 뭘 외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회복지사 A는 중학교 B가 동급생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가 A는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죠. B가 다니는 B는 클라이언트. 학교 내담자니까 복지사, 학교 복지사와 경찰서 학교 폭력 담당자에게 사건을 알리고 CD 학교 사회복지사와 또 학교 폭력 담당 경찰서와 그렇죠. 여기서는 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의 폭력 담당자 D 얘들끼리 만나갖고 또 워크숍에서 사례 연구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지금 다 만나면서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죠. 연결해서 해결해서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매개체지요. 연결하니까 오케이 사회복지사는 비어나 매개체이다. 답이 나왔잖아요. 이거 매개체 서로 연결하는 사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매개라는 말만 알면 쉬워요. 매개는 서로 연결한다. 매개가 뭐예요? 매개 이름은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건 국어시험 문제예요. 서로 연결한다. 매개체죠. 그 다음에 좀 더 심화학습 보면 뭐 학교 사회복지사와 경찰서는 행동하는 거죠. 행동체계겠죠. 또 사회복지협회는 뭐예요? 협회는 전문가 체계겠죠. 협회가 전문가들 집단이니까. 그래서 협회는 전문가, 나머지 뭐 학교의 사회복지사와 경찰은 행동체계.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잔소리할게요. 교수님 다음에는 B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11번 갑니다. 인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인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다. 뭐 책임을 동반한다. 다 좋은 말인데 다 좋은 말은 다 맞다. 끝. 아름다워라. 인권 나오면 다 답이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2번 갑니다. 통합적 접근에 관한 사회복지센터. 통합은 뭐예요? 다 통합한 거예요. 통합. 끝. 그럼 답 나오죠. 통합한 거니까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물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다. 이건 권리예요. 그래서 자기결정을 도와주는 게 상담사죠. 최소화한다? 최소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협동 노력을 강조한다. 상담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협동해서 좋은 결정을 서로 잘 이루어지는 건지 자기 결정을 최소화하면 그러면 이게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지가 결정해야지. 자기 결정을 최소화하면 안 된다. 보시면 아닌 것만 보면 됩니다. 또 아닌 거 물으면 또 옳은 거 적으면서 외우는 사람 이거 아주 헛발질 꽝 그렇습니다. 13갑니다. 사례관리의 원칙에 해당한 사례관리는 뭐냐면요. 이 사례관리를 먼저 의외로 용어를 몰라요. 용어 사례관리. 이 사례관리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례관리가 뭐예요? 그거 알죠? 뭔데?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이거 헛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4년 동안 배워도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용어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용어. 제가 많이 쓰는 거 뭐라 그랬죠? 대가리. 인지.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 이렇게 상담심리학에서 안 가르쳐요.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여러분 인지는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없어 보이는 게 이 천박한 우아함이에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단어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적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유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 보면 저도 대학에서 강의 10년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 같이 만나면 밥 먹을 때 보세요. 괜히 유식한 척하고 delicious good 그냥 맛있네 하면 될 걸. 그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여러분 자 인지는 사고의 영역의 인식의 확장으로서 cognitive nation and cognitive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자꾸 핸드폰 보고 인지 대가리 그러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서 마음 얼마나 쉬워요. 흥미 좋아하는 거 적성 능력 이런 용어. 그래서 우리도 대가리가 나쁘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닭대가리, 새대가리, 돌대가리, 붕어대가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 닭대가리야. 머리가 나쁘다고. 근데 닭대가리가 뭐야? 그러면 뭘로죠? 용어를 부르는 거예요.
닭대가리의 어원은 닭 보세요. 닭의 머리를 보면 항상 흔들어요. 그래서 몰라 모르는 게 닭대가리예요. 새의 특징이 뭐예요? 날아가죠. 들으면 날아가. 그래서 새대가리예요. 돌대가리 아예 안 들어가요. 붕어대가리. 이 행동주의에서 보게 되면 학습이죠. 붕어 보세요. 어항을 논지를 알아요. 인간들이 어항을 놨구나. 그래서 가다가 어항인에 돌아간 다음에 3초 있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잡히는 거거든요. 3초 기억, 붕어대가리. 붕어가 기억이 제일 좋죠. 그래서 몰라 닭대가리, 날아간다 새대가리, 안 들어간다 돌대가리, 3초 있다 잊어버린다 붕어대가리.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쓸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사례 관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이 알코올 중독자를 사회복지사가 생계나 직업이나 정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케어해 주는 거, 이런 걸 사례 관리라고 그래요. 그냥 사례 관리.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호해주고 훈련시키는 것을 사례 관리라고 한다. 그럼 답 나왔죠. 임상적인 치료에 집중해. 사례 관리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고, 이 치료는 누가 하겠어요? 의사가 하는 거죠. 약을 주고 처방, 약은 약사에게, 병원은 의사에게. 이 임상 치료는 의사가 해야죠. 그래서 임상 치료는 아니다. 그래서 임상적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보게 되면 다양한 욕구를 포괄해야겠죠. 내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렇죠. 특화된 또 자율성을 혼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너무 통제하면 안 되니까 또 충분하고 연속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해야죠. 이런 내용이구나. 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 내담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 용어를 알면 쉬워요. 14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내담자 집단의 대표 나와서 사회복지사 한 달에 20만 원 올려주세요. 20만 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가 사회복지사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 가서 때려보시자, 쳐보시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대표를 협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렇게 대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정할 수 없는 영유아에게 대변해주고 또 법안들을 제안하고 이런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대표로서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지역이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 주거 환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여기다 때려부시고 아파트 입주권을 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15번 갑니다. 면접에서 피해야 할 질문. 이거 개방형 질문 면접에서 가장 유용한 질문이죠. 면접 볼 때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을 말해보세요. 이게 개방형 질문이에요.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요. 클라이언트가 올 때 상담을 오래 해야 됩니까? 짧게 해야 됩니까? 이거 OX 문제 이런 건 폐쇄형 질문이죠. 그래서 폐쇄형 질문도 사용하고 개방형 질문도 사용합니다. 면접에서는 개방형 질문도 사용하고 폐쇄형 질문도 사용하는데 가장 좋은 건 개방형 질문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거니까 외울 필요 없죠. 근데 꼭 거꾸로 면접에서 유용한 질문, 피해야 할 질문 이런 거 거꾸로 외우면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왜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16번 접수 단계는 뭐예요? 용어만 알면 되죠. 접수 단계는 사전 단계예요. 사전 단계. 제가 맨날 똑같은 거 여러분들 예를 들지만 치과 가세요. 의사 선생님 바로 안 만나요. 누구 만나요? 상담 실장님 만나죠. 이 상담 실장님이 얘기하죠. 이가 어떻게 아프고 이런 거 비용은 얼마 들고 이런 걸 실장님이 하는 거거든요. 이 실장님이 하는 걸 접수 단계라고 그래요. 초기 단계죠. 그럼 뭐예요? 욕구에 적합한 어디에 필요한 욕구, 니즈, 어디 부분에 필요한 기관에 의뢰하는 거, 어떤 기관에 의뢰해야 되나 이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 서비스가 여기에 맞나 안 맞나, 의뢰한 곳에 서비스가 이 내담자 클라이언트하고 맞나 안 맞나 이걸 봐야죠 먼저. 그래서 의뢰
또 적격 여부 확인. 딕을 리을이다. 답이 나왔으면 얘는 몰라도 되죠. 얘 외우지 마세요. 정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공부 진짜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답답해요. 답이 나왔는데 뭘 외워요. 17번 갑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면접 퀴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니은, 틱이 옳은 거니까 옳은 거 필요 없죠. 리을이 옳지 않구나. 리을만 보는겠죠.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다. 침묵을 허용하지 않고 허용해야겠죠.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강요하면 안 돼. 첫째, 상담을 할 때. 대답하십시오. 말하세요. 1분 전에 말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상식이죠. 침묵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담을 받기 싫다는지, 반항의 의미가 있다는지, 또는 생각을 정리할 때라는지, 또 상담자가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바란다는지, 여러 가지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할 때 만약에 생각을 정리할 때 이럴 때는 유용한 침묵이니까 내담자가 기다려줘야 되고, 저항할 때는 저항에 맞게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허용하지 않고 허용해야 된다. 18번 갑니다. 사정도구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사정도구, 이런 말이 좀 낯설죠. 사정도구는 어세스먼스라고 하는데 영어 몰랐다면 조사예요. 어세스먼스, 조사. 즉 조사하는 도구예요. 조사하는 도구가 서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 정답 먼저 체크하세요. 제발 좀. 답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 가리고 풀어보면요,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정답 5번이다. PIE 분류체계다. PI 분류체계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데, person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environment 환경이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에 대한 분류체계가 PI 분류체계입니다.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회복지 사에서. 근데 여기서 주변인과의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강도, 이거는 관계망에 얼마큼 관계가 깊이가 있나 없나. 그래서 사회적 지지니까 사회적 관계망표예요.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지의 강도에는 사회적 관계망이고, PI 분류체계는 인간과 환경과의 어떤 연관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문제 분류, 인간과 환경에 따른 상호작용에 따른 문제 분류, 이게 PIE 분류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또 잔소리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하기 싫지만 저도 참 노파심해요. 이것도 병인 것 같아. 이거 볼까봐. 이거 본 사람 또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냥 딱 보고 사정도구가 아닌 것은 5번 PI 분류체계. 오케이. 접촉 빈도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망표겠지. PI 분류체계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체계라고 했어. 우리 교수님이 그렇지. 맨날 답이 5번이라고 했어. 끝. 19번 넘어가야지. 너무 재밌네. 이렇게 공부하라고요.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폐기한다. 웃기지 마라. 자료를 수집하는 거는요, 자료 수집이 100%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료가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고 개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반된 정보, A라는 사람은 이 자료가 좋고 B라는 사람은 이 자료가 좋고 서로 상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한다. 웃기지 마라. 폐기하면 안 된다. 끝. 나머지 볼 거 없다. 20번 갑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사례관리 우리가 인식했죠.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한다. 배경 옳지 않은 거죠. 장기 보호에 따른 단기 개입 중심으로 오랫동안 보호한다겠죠. 그래서 단기 개입이 아니라 장기 개입이다. 너무 쉽죠. 개념만 하면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공감은 감정이죠. 감정이고요. 민감성, 공감적 이해. 상담에서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요, 공감적 이해의 뜻이 뭐냐면 내담자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담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해는 공부 너무 어려워요. 공부가 너무 어렵군요.
그래요. 저는 정말 힘들어. 김덕기 교수님은 답만 해내는데 정말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제 스타일도 하고 싶은데 맨날 성격 고치라고 아주 미치겠어요. 아, 그렇군요. 라고 해주는 게 공감이야. 하지만 김덕기 교수 말 들으세요. 그게 가장 합격의 길입니다. 상담사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해예요.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들겠네요. 알았습니다. 힘들겠네요. 집에 가세요. 이건 수다예요, 수다. 아, 하지만 김덕기 교수 말 들어야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예요.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사의 자세, 본 자기의 의무를 지켜나가는 거. 이걸 공감적 이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감정을 통제할 부분도 있겠죠.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라고 한다. 그래서 정서를, 감정을 받아주되 이런 공감, 이건 정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가 들어가면 답이지만 이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 감정의 통제도 필요하다. 상담사의 자세를 유지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잘못 체크하면요. 다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지만 얘랑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시험장에서 가장 눈을 범하는 거 이런 거예요. 1번하고 이제 5번이 아랫깔이에요. 얘도 맞는 것 같고 얘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걸 수용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줄 때 공감적 이해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는 수용이다. 그래서 수용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가는 게 공감이다. 또 공감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게 이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시험장에서 꼭 이거 본 것 같아. 답 체크하고 뭐 가만히 있어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가만히 보니까 수용 같네. 답 고쳐갖고 이런 틀리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 안 하려면 애당초 통제된 정서다라고 공감 정서다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인간은 자꾸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내가 1번이라고 답을 체크해도 2번이 수용이 날 좀 바라봐. 나도 맞는 것 같지 않니? 라고 생각하면 그래 너도 맞는 것 같다 해서 또 홀딱 넘어가요. 시험 볼 때 항상 첫 느낌이 정답입니다. 첫 느낌이 있으면 답 고치지 마세요. 답 고치는 사람 개념이 다 틀려요. 답을 고칠 경우에는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마킹을 잘못했을 때 답을 고치지 헷갈릴 때는 절대로 답 고치지 말자. 첫 느낌이 답이다. 뭐 이것도 굉장한 팁입니다. 22번 갑니다. 클라이언트의 혼합된 정서적 반응을 정리한 건 끝난 거예요. 쫑쳤죠. 종결 끝. 이제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종결 후에 어떻게 잘 하나 이건 사후 관리죠. 이건 이제 끝난 후에 관리니까 사후 관리니까요. 반응을 정리했다. 쫑쳤네 종결. 23번 갑니다. 원조 관계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저도 출제 많이 해봤다 했습니다. 문제 속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의미가 같으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문제를 만들다 보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를 뽑으려면 이 의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요소 책임감은 뭐예요? 헌신하는 거죠. 절차상 조건을 따는 건 뭐예요? 의무죠. 그래서 헌신과 의무다. 끝. 24번 갑니다. 다음 관계에서 사례 관리자의 수행한 역할. 클라이언트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 지원을 요구하지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무료급식소에서 중복지급 어쩌고 지원받고 있으며 중복적으로 여기도 또 정서도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이럴 때 사례관리자는 사례회의를 통해서 평일은 중식은 경로당에서 주말은 뭐 무료 이렇게 딱 조정해졌죠. 조정했으니까 뭐요? 조정자죠. 조정했으니까 조정자다. 얼마나 쉬워요. 끝. 교수님 근데 옹호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거 옹호하지 마세요. 답 나왔잖아요 우리가. 제발 좀 공부 성격 고쳐야 됩니다. 25번 갑니다. 전문적 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특성, 전문가 윤리 강령에 따른다. 당연하겠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죠. 서비스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문제 풀어봤고요. 1교시 정말 이 정도면 25문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2교시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죠. 자, 두 번째 과목, 2교시 두 번째 과목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6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집단의 치료적 효과는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인문학 문제예요. 인문학. 보통 2교시 문제들은 인문학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부를 안 해도 풀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집단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 탐색하고 행동 패턴을 수정할 기회는 다시 하는 다시가 뭐예요? 다시다가 아니라 한자로 다시 그래서 재경험의 기회를 준다. 다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정할 기회, 다시 경험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 속에 단어나 의미가 있으면 그게 답이다. 그건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이러면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인지가 돌아버려요.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오케이 수정할게 다시 재경험 끝이다. 5번이다. 얘는 스키다시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저 같으면 안 먹어요. 심심하면 먹으세요. 27번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전문적 기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론과 실천에 준 것들을 적용해서 나오는데 예술적 기반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예술적 기반이 있고요. 또 과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반되거든요. 과학적 기반은 이론이에요. 이론, 실험, 이 과학이고 예술적 기반은 여기 나왔지만 가치관. 뭐 가치관이나 융통성 이런 가치관이나 융통성은 예술적 기반이고요. 이론이나 실험은 이거는 과학적 기반이다. 이론 나왔죠. 이론 나왔으니까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다. 끝 나왔으니까 스키다시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 안 심심하면 넘어가십시오. 28번 갑니다. 집단 유형 틀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5번 보겠습니다. 자조 집단이다.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조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건 AA 모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우리 알코올 중독 이겨냅시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뭐 광명시에서 모이십시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어디 모여서 저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고 이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되고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럼 박수! 우리 함께 술을 끊읍시다. 우리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맑게 밝게 삽시다. 오케이 화이팅.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는 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화이팅. 다음 달까지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게 자조 모임이에요. 서로 응원해서 서로 합심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뭐 안양에 사는 A씨, 저는 비트코인 투자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안 하고 사회복지사 공부해서 저는 아름다운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이런 거죠. 또 요즘 주식이죠. 또 저는 주식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주식 중독이 걸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판을 보고 점심때 밥도 못 먹고 주식판을 보고 3시에 끝나면 또 주식판을 보고 3시 뒤에는 허탈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간이 안 가서 허탈합니다. 주식 중독이네. 저는 중독이지 자각하고 끊겠습니다. 박수! 이런 것들이 자조 집단이죠. 그래서 전문가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가 있는 서로 내담자들이 서로 모여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응원하는 걸 자조 집단이라고 한다. 답이 나왔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도 보고 싶어요. 보지 마세요. 29번 갑니다. 집단 역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습니다. 하위 집단은 집단의 부정적인 영향을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집단이든지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이거 하위 집단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집단이에요. 끼리끼리 집단. 특히 이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위 집단을 형성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꼭 혼자 못 가고 그냥 2명, 3명에서 몰려가고 화장실도 몰려가고 밥도 몰려다니고 이런 걸 끼리끼리. 이거는 아무리 막아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만들지 않도록 한다. 아무리 개입하더라도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전체 집단의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면 이제 그때 제재를 가해야죠. 오히려 또 이거는 또 선 방향이 있습니다. 이 하위 집단이 집단 역동력을 또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이 하위 집단이 서로 선 방향. 우리 사회복지사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팅 합시다.
서로끼리 이렇게 자 여러분 박수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웃기지 마라. 만들어지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나왔으니까 볼 거 없고요. 다시 한번 잔소리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분석하고 왜 옳지 않은가 해결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고 왜 옳은가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고 이게 제일 완빵 공부 방법입니다. 청개구리 공부 방법. 옳은 거 물어보는데 옳지 않은 거 분석하고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데 옳은 거 외우고 이거 아주 미치는 공부 방법이에요. 1970년대 2G식 핸드폰.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 누가 폴더 핸드폰 탁 열고 나 신식 핸드폰이야 이러면 답답하지 않나요? 스마트폰 시대에 누르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어폰 끼고 여기다가 MP3 딱 목에 걸고 2G 딱 끼고 와 난 멋져. 멋져요. 약간 이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누르면 음악 나오고 누르면 답이 나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2G식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게 잘 안 돼요. 성격 고치면 됩니다. 역량 강화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먼저 이제 옳은 것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그럼 나머지 리을이 잘못됐죠. 그럼 잘못된 거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에 역량 강화예요. 역량 강화. 내담자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역량 강화.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면 비난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역량을 너 할 수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할 수 있다니까? 으쌰으쌰. 믿음 천국 할 수 있어.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켜야죠. 그래서 역량 강화의 포인트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장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의 원인을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의 장점, 역량 강화를 끌어올리는 거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에 포커스를 둬야죠.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실천 기술은 클라이언트,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는 나쁜 엄마예요. 이렇게 이건 벌써 이만큼 얘기하는 건 자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점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겠죠. 자각하니까 뭔가 좋게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예요? 다시 이거는 이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본인이 자각한 건 이거는 더 좋게 개선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 구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명명하게 다시 이름을 명명한 이 뜻을 다시 명명. 그래서 재명명하기 또는 재구성하게. 그래서 이런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이렇게 재구조화시킨다. 재명명하기, 재구조하기, 재구성하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32번 갑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먼저 이 뜻을 알면 되겠죠. 과제 중심은 뭐예요? 과제, 수행 과제, 목표의 목표 달성이죠. 목표 달성 모델입니다. 우리의 목표 달성은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 우리 공부 제가 뭐 늘상 얘기지만 믿음 천국, 믿음 합격,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이에요. 합격. 한 달을 공부해도 합격하면 공부 많이 한 겁니다. 1년을 공부해도 합격 못하면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헛발질한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뭐예요? 제가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봐라.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봐라. 똑같이 나온다. 답만 외워라. 맨날 강조하죠. 왜?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교수님 덕분에 쉽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수기 올리고 이래야 또 저도 강의하는 맛이 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은 과제,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의 미션은 합격한다.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를 많이 하죠. 사회복지사는 김덕기 교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다. 개입해서 성격 고치라고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가 뭔데 왜 내 성격을 고치라고 그래? 지가 강의한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 고치됩니다. 성격을 고치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합격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죠? 해결됐으면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습기 다시 33번 넘어갑니다. 3, 4만 문제 33번. 단기 개입의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모두 그런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네. 리을이 아니네. 그럼 리을 찾으면 정신역동. 정신역동은 뭐예요? 정신역동은 이 보통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이라고 그래요. 정신. 대가리 속을 분석하는 겁니다. 대가리를 뭐 칼로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대가리 속에 무의식 세계가 뭐가 있는지 무의식 세계를 알아보려면 오래 걸려요. 금방 걸리네. 수술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죠. 내 남자의 무의식의 불안과 갈등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거. 오랫동안 알아보는 거. 오랫동안이다. 오리훈제. 오랫동안 습관을 고친다 해서 이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 그러면 정신역동은 오랫동안이죠. 단기 개입이 아니죠. 장기 개입이죠. 그래서 정신역동은 장기 개입이다. 리을 빼면 답은 기역,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또 잔소리. 단기 개입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정신역동은 장기지 오랫동안 먹는다. 오리고기를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 훈제고기. 그래서 훈습. 그래서 리을은 아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박스 있는 거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이인지가 복잡해 보여요. 그럴 때 역발상입니다. 정신역동 리을은 아니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히 됩니다. 34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결 중심은 말 그대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과거에 관한 깊이 있는 탐색. 과거에 있는 탐색하여. 과거를 탐색하는 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중요시하는 건요. 방금 30 문제처럼 무의식 세계를 알아본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해 보게 되면 5세에 있는 성격이 결정된다. 그 5세의 성격이 결정되는 이 무의식 세계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 그래서 과거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현재와 미래에 적용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아니다.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그래서 해결 중심 모델은 과거는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쉽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보지 말라고 이거는 왜 보지 말라고 그래? 스키다시니까. 그래서 스키다시 먹을 게 있는데 심심하면 먹어봐. 안 심심한데 그러면 안 먹죠. 보통 횟집에 가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회 먹는 사람의 회. 얘가 회예요. 회. 두 번째는 스키다시 조금 먹는 사람이에요. 심심할 때 읽어보는 사람. 가장 멍청한 사람이 회 안 먹고 스키다시만 잔뜩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번 갑니다.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기 개입 모델은 뭐예요?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는 거가 뭐 원칙이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위기 이전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 당연하죠. 위기 개입이면 뭐가 위기가 있으니까 그 전으로 위기가 없는 거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하는 너무 이거 인문학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뭘 공부해. 36번 갑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과 개입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것이요. 니은, 리을이 옳으네요. 리을. 그럼 아닌 거죠. 전이는 정신역동 치료에서 방해가 되면 이를 전이는 뭐냐면 내담자가 클라이언트가 상담자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상담사예요. 내담자가 왔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그러면서 막 절고 막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잘생겨갖고 교수님 상담 더 하고 싶어요. 토요일도 만나고 싶어. 이런 것들 이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전이. 쓸데없는 감정들이 이렇게 미해결 감정들이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생겼는데 교수님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전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 이런 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사람의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거. 이건 이런 것들 이제 이용할 수 있죠. 이렇게.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그냥 제가 재밌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가 잘났다고 잘나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 리을 클라이언트가 라포가 형성돼
클라이언트가 라포가 형성되기, 라포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형성되기 전에 해석. 해석은 뭐냐면 내담자의 문제점을 그대로 해석해. 해석은 잘못하면 지적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기분 나쁘죠. 이게 처음부터 이러면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라포가 웬만하면 이루어져야 이런 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지가 뭘 지적질이요? 이러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관계 형성에 형성되기 전에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도움되지 않는다. 왜? 잘못하면 지적질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잘 나오는 거는요. 직면이에요. 직면. 직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돌치고 다니는 거죠. 그 성격 고치세요. 당신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요? 지가 처음부터 상담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직면도 라포 형성이 좀 되고 서로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본인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문제가 있죠. 이런 걸 직면이죠. 그래서 직면이나 해석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 특히 직면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석도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이 돼야 이루어진다. 왜? 잘못하면 지적질이 될 수 있으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37번 갑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되겠죠. 해결 중심 모델은 말 그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때 체크 포인트 하면 2번 관계성 질문이에요. 관계성. 어떤 문제와 관계 있는 거죠. 사람과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여기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 질문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남편 나오면 관계성 질문이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해결 중심 모델의 예는 예외 질문도 있고 관계성 질문도 있고 기적 질문도 있고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다음 중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기법이 아닌 것은 1번 예외 질문, 2번 관계성 질문, 3번 기적 질문, 4번 대처 질문, 5번 떡볶이 질문 하면 답이 떡볶이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서비스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요, 뭐 알기 전에 이해가 되면 좋겠죠. 예외 질문은 문제가 없을 때의 예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죠.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하셨는데 잠이 안 오면 힘들어요. 근데 잠을 잘 잤을 때 느끼는 때는 언젠가요? 그 잠을 잘 잤을 때. 지금 문제의 예외죠.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로 뒷바꿔치는 거. 이걸 예외 질문이다. 또 뭐 관계 있는 것끼리 얘기하는 걸 관계성이다. 기적 질문은요. 막 기적적으로 자고 났더니 해결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렇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 대처 질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처 질문이 있고요. 척도 질문은 1부터 10까지의 척도가 있고 그중에서 당신은 3에 해당하네요. 그러면 나만 문제가 이런 게 아니구나. 다 또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알아보는 걸 이제 척도 질문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 갑니다. 인지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지는 뭐예요? 대가리죠. 대가리. 그래서 인지 행동, 대가리 행동 모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무의식 나오면 무의식, 훈수, 과거 나오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9번 갑니다.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부부에게 여기서 직접 한번 서로 말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해봐요. 이걸 뭐래요? 시연한다고 하죠. 시연. 시연이라고도 하고 실연이라고. 실제 연기 한번 해봐라. 시연 뭐 같은 말입니다. 실연당해서 그게 아니에요. 실연. 그냥 여기는 국어 문제 다 나왔죠. 교수님, 빙산실연은 뭐예요? 빙산의 일각, 빙초산인가요? 이거 알 거 없어요. 이런 거 그냥 답 나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40번 갑니다. 어느 시점에서 인간관계예요. 또 공간 나왔네요. 또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은 뭐 대표적인 게 그림이죠. 그림 그리게 하고. 그림 그리는데 공간에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인간관계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하고 친해 안 친해?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해요. 멀어. 엄마랑은 엄마 친해요. 오케이.
동생은 중간쯤 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알아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조각이죠. 조각 우리가 뭐 컴퓨터 조각 모양처럼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가족의 조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은 가까이, 안 친한 사람은 멀리 조각을 표현했다. 그래서 가족 조각.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알면. 41번 갑니다. 집단 초기 단계에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다. 기억 니은. 집단 성원의 불안감이나 저항이 높다. 집단 초기는 자 어떤 집단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이 뭐요 이거 대충 합시다. 특히 예배가 흘려가면 그만하죠. 뭐 대충 하죠. 뭐 이런 거 저항이 높다.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렇죠. 자 앉으세요. 자 1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이런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다. 끝.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2번 갑니다.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카페 사진모 카페 사회복지사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야 으쌰으쌰죠. 사회복지사 우리 합격합시다. 으쌰으쌰 하는데 전기기능사도 껴줘요. 그러면 싫지요. 그래서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한다. 웃기지 마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해야 집단 응집력, 응집력은 으쌰으쌰입니다. 으쌰으쌰가 높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죠. 다시 한번 잔소리합니다. 집단 응집력을 향상하는 요인 이거 외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격 고쳐야 됩니다. 43번 갑니다. 기록의 목적과 용도. 기록하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기록,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 티글, 리을이네요. 니은이 아니네요. 니은. 그럼 니은 아닌 거면 뭐 기관 내에서만 활용하고 데이터는 공유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전문직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요. 공유하려고 데이터 만들었다. 공유한다.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니은 빼면 답이 뭐예요? 기억 디글이다. 정답 3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문제가 변형이 나오면 이걸 다 외워야겠죠. 근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답까지 3번입니다. 문제 은행식이에요. 니은은 아니다. 답은 3번이네. 아이고 재밌어라. 공부 무지하게 재밌는데 이거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런 신세계가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44번 갑니다. 사땡이네요.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가계도는 보통 이 가족 간의 그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리을, 디귿이 아니네요. 디귿. 가족이 위치한 지역사의 안정, 쾌적성. 이렇게 가족이 생태도라는 것은 어떤 환경적 의미의 환경. 그래서 지역사회의 안정성, 쾌적성 이거는 환경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디귿은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다. 그래서 생태학적 분석, 생태도다. 오케이. 안정성과 쾌적성은 생태도다. 동태 생태가 아니라 생태도예요. 환경과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번 갑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만 다 옳으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그냥 다 옳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 가족과 함께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 그렇지. 사회복지사는 한 단계 낮은 자세를 취해서 가족의 정보를 얻는다. 그렇지. 가족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가족이 있는 곳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문제가 가족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경우 가족 단위를 개입한다. 그렇지. 모두 답이네. 아름다워라. 5번 끝. 46번 가자.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죠. 잠깐 스톱 제지했죠. 지적 제지 끝. 지가 다 써 있잖아요. 너무 쉽지 않나요? 47번 갑니다. 집단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이 커질수록 구성원의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통제가 개입이 쉽다. 뭘 쉬워요? 어렵지. 집단이 예를 들면 10명이면 통제가 되지만 한 10,000명 돼봐야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개입이 쉽다, 어렵다. 끝. 인문학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다. 48번 갑니다.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가족 체계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나친 변화는 제어하며 일정한 안정성. 그렇죠. 여기는 여러분 약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들어가면 이 일정한 안정성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이 항상성이 깨질 때 병이 오거든요.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할 만해요. 감당하지 못할 때 극히 면역 체계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또 극히 이 항상이 깨질 때 심리적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항상성이 유지하는 거는 이 항상성이 유지하는 걸 보통 면역 체계라고 하죠. 건강한 체계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는 짜고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이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짜고 매운 걸 먹으면 병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항상성이 깨진 거죠. 이건 개인차에 따라 틀려요. 저는 가족끼리 놀러 갈 때 뭐 제 일을 보면 제가 지금 다혈질이고 그래요. 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 가면 자 아침에 6시 기상! 자 출발! 오늘 어디까지 시키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동생은 싫어해요. 형은 독재요? 형은 왜 형만 대로 하려고 그래? 나는 오전에 좀 자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족 체계는 성녀가 발전해서 지나친 변화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 개인마다 서로 다 상황이 틀리고 개인마다 다 서로 습관이 틀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변화. 자, 출발! 오늘은 설악산 자 꼭대기까지 완주! 지나친 변화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어한다. 이게 좋은 거다. 이게 건강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면 뭐 자율입니다.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먹고, 이렇게 저도 이제 객관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거니까. 49번 갑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직면 알죠? 직면은 뭐냐? 돌직구예요, 돌직구. 네가 문제예요. 너나 잘해. 저도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래요. 기도에 이런 메시지가 와요. 너나 잘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직면해요. 너나 잘해. 네가 문제요. 뭘 남을 갖다가 네가 하려고 그래. 너나 잘하지. 하나님이 저한테 돌직구를 날립니다. 저는 또 회개하고 다시 회심해서 또 다시 이렇게 리턴해서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또 이제 변해가려고 노력합니다. 옳은 것을 니은 디귿을 이루네. 기억이 아니네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 학습은 계속 이렇게 연쇄작용이 있어요. 하나의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의 이 문구가 들어가면 연쇄 반응이 있거든요. 맥락주의죠. 흐름이 같아요. 직면은 언제요? 라포 형성이 돼야 쓴다겠지. 잘못 쓰면 이게 처음부터 쓰면 이게 돌직구도 아니면 처음부터 상담 안 돼요. 지적질하면.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 웃기지 마라. 시작 단계 쓰면 이거 상담 안 된다. 상담 중기에 라포 형성이 될 때 쓰는 게 직면이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다. 기억이 아니면 답이 뭐예요? 기억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옳다. 답 나왔죠. 4번이다. 50번 갑니다. 사티오의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면 기억, 니은, 릴이네요. 디귿이네요. 디귿이 아니네요. 디귿. 아닌 것만 체크하고 가족 생활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 역기능은 서로 기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티오는 뭐라고 했냐면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일치하냐는 이중 메시지예요. 이중 메시지. 이중 메시지가 가장 안 좋다 이거예요. 보통 이제 가족끼리 의사소통 보통 엄마가 자식한테 많이 써요.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정말 너 진짜 얘 때문에 미치겠네? 내가 널 얼마큼 사랑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중적 메시지예요. 너 잘 데려가는데 인상 팍 쓰고 이런 거 하면 아유 말하기 싫어 됐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하고는 상관없죠. 생활 주기는 다 개인차에 따라 틀리니까 가족 생활 주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중적 메시지다. 다 너 잘 데려가는 거야. 아유 정말 짜증나 정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같이 해보니까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꾸 지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흐름
맥락을 이해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재미있는 시간 또 여러분 세 번째 과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세 번째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강의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보통 상식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할 분량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점 맞을까봐 사실 겁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어렵다고 하던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다 깔려 있고, 이제 문제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끄집어내기 때문에요, 공부 어렵게 하면 어렵게 공부를 어렵게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만 땡, 어렵게 많이 하는 사람은 땡이다 이거예요. 괜히 골병 들고 합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올 거 뻔하고 쉽고 즐겁게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문제 다 나올 거 뻔합니다. 강의만 들으면 사실 진짜로 너무 많이 맞을까 봐 걱정입니다. 쉬엄쉬엄 슬슬 하십시오. 벌써 이 정도 강의 들으면 합격이네, 이런 기운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51번 갑니다. 기능적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는 공동체가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기능이에요. 옳은 것을 멤버십, 외국인, 가상, 사회 다 포함되겠죠. 오케이, 모두 답이다. 얼마나 쉬워요. 기능적 공동체 나오면 모두 답이다. 끝. 공부 1분도 안 걸립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52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관련 이론과 내용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사회 구성주의 이론.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 구성이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다. 특정한 집단을 이끌어간다 이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특정한 집단을 자기들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어간다. 그러면 뭐예요? 주관적 사실에 입각하겠죠. 주관적. 본인들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특정 집단이 사회 구성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해먹는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주의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 본인들이 끼리끼리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 그런 거구나. 그러면 다원주의 구조 이건 알 거 없어요. 어쨌든 한번 똑같이 나옵니다. 3번. 다시 한번 잔소리하는데 이 잔소리가 제가 제일 큰 역할이에요. 다원주의 공부하고 권력관계 이론 공부하고 사회자본 이론 공부하고 헛발질해요. 공부 하나만 구조 기능 이런 거 알 거 없어요. 어차피 얘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잔소리 할게요. 혹시 변형돼서 나오면 어떻게 교수님 크게 걱정해요. 안 변형돼요. 믿음, 천국, 불신족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53번 갑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체크하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는 지역사회 협의회 체계로 대체했다. 웃기지 마라. 대체가 아니라 개편되었다. 끝. 말장난이에요. 대체 끝. 개편 3번, 4번 끝 넘어가야지 53번 해결됐어.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진짜 할 게 없죠. 54번 갑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문제.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총괄되는 겁니다. 총괄. 도시건 지역이건 다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지 않습니까? 이 자본은 뭐예요? 가치죠.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과는 무관하다. 웃기지만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서로 바탕을 두고 관계가 있다. 쉽지 않습니까? 오,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겠지. 55번 갑니다. 이 순간 옳지 않은 것.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번 쓰고 3번 쓰고 4번 쓰고 5번 쓰고 또 노트 정리하고 이런 사람 1시간 동안 노트 정리해봐야 헬스클럽이에요. 8운동 하는 겁니다. 예, 헛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 분명히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좀 여러분 올려주세요. 교수님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답이 뭐예요? 성격 고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5번 합니다. 한 번만 더 잔소리할게요. 여러분의 목적은 합격을 해서 합격증이 집으로 오면 게임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합격증이 집으로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합격증이 공부를 안 했어요, 교수님.
한 달도 안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찍어준 대로 그냥 이런 것만 외웠어요. 근데 합격했네요.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저는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똑똑한 제자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55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 웨일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 갬블도 누군지 모르겠다. 그냥 영어 나오면 나는 헷갈려. 얘들 무시해. 그리고 그냥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 이 가까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근린 지역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까울 건 국어시험 문제예요. 국어시험 문제. 저도 출제 위원 많이 해봤다겠죠. 문제 출제하면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든지 의미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가까운 지역, 근린 지역, 근린 지역 끝났네요. 찌찌뽕. 뭐 할 게 있어요. 나머지는 알 거 없죠. 너무 쉽지 않나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뭘 웨일이 들어가고 캠브리 들어가고 영어가 들어갑니까? 아무 상관없죠. 전혀 nothing.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56번 갑니다. 더넴 마찬가지죠. 더넴이건 햄버거건 뭐 알 거 없죠. 지역사회 유형 구분의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연대성. 지역사회 유형. 지역사회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뭐 도시 중심이냐? 뭐 농촌 중심이냐? 뭐 여기도 뭐 도시 농촌이냐? 또는 뭐 쪽방층 밀집 지역이냐? 이런 유형이죠. 이런 거구나. 연대성. 연대성은 아니다. 지역사회 유형에서. 연대성은 아니니까 고대성도 아니겠죠. 조건입니다. 교수님 또 고대성은 뭐예요? 또 배우지 말고 그냥 연대성 아니면 고대성도 아니다. 연대성은 아니다. 끝. 3번. 57번 갑니다.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 꼭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 보고서가 있고요. 또 하버트 보고서가 있고요. 또 바클레이 보고서가 있고요. 또 그리피스 보고서가 있고요. 또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보고서 중에서 랜덤으로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시범 보고서의 특징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설, 사회복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게 시범 보고서의 특징이고요. 하버트 보고서는 가족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의 근린, 서로 가깝게 연계하는 것. 그래서 지역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을 강조했다. 이게 하버트 보고서의 특징이에요. 바클레이 보고서는 보통 사회복지 지원,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고요. 메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고서다. 그래서 사회보험 나오면 메버리지 보고서, 또 사회복지 지원제도, 지원체계,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그렇죠. 여기서 바클레이고, 그리피스 나오면 여기서 주체의 다원화는 뭐냐면요, 공공에서 민간이나 지역사회로 권한이나 재정을 이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원화, 공공 주체가 아니라 다원화시켰다. 그래서 복지 주체의 다원화 나오면 그리피스고요. 하버트 가족 체계와 또 지역사회 복지와 서로 연계해서 근린을 강조했다라고. 시범은 복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특징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포인트마다 다 나오니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보고서 다 보려면요, 5개 보는데 5달 걸려요. 이게 논문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피스 복지주체 다원화 포인트 잡으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58번 갑니다. 공식 조직, 이게 또 뭐 이런 거 나오면 복잡하거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옳은 것은 기역, 리을이죠. 기역, 리을은 옳은 거다. 그래서 기역, 리을은 옳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또 볼 필요도 없어요. 니은은 뭐예요? 자, 공식 사회복지조직은, 뭐예요? 니은은 보통 공식은 사회는 정부 관여죠. 정부 관여니까 사회 계획이죠. 정부에서 계획한다. 그래서 공식 사회복지조직은 사회 행동 모델이 아니라 사회 계획 모델이다. 행동 삑사리
계획이다. 왜? 정부 주도니까. 또 정부 주도니까 뭐예요? 자율성. 자율성이 약하겠죠. 정부에서 지적질을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다. 웃기지 마라. 낮다. 왜? 정부에서 지적질을 하니까. 끝. 그래서 니은 디귿은 아니다. 기억리을 끝. 그렇습니다. 59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시장에서 옹호는 뭐냐면요, 이렇게 으쌰으쌰 도와주는 겁니다. 활동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내 복지 지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치가 서 있죠. 연계는 옹호 활동이 아니라 연계 활동이다. 치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연계는 연계 소문이 아니라 연계 활동이다. 옹호 활동은 뭐예요? 뭐 이렇게 으쌰으쌰 도와주는 거죠. 압력을 행사하고 난처하게 하고 요청을 취하고 서명을 받는다.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를 하시도록 도와주는, 옹호해주는 활동이고 연기한다는 건 연기 활동이다. 끝. 60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보고요. 시험지를 받아보면 진짜 제 음성이 들릴 겁니다. 믿음 천국 불신족. 그때서야 야 우리 교수님 정말 끝내주네 나올 겁니다.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번호까지 똑같아요. 와 뭐 문제 1급도 없어요. 오 연계 나왔네. 연계 소문 답 1번 끝. 이러면 합격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가 연계인데 몰라도 돼요. 그냥 연계 나오면 답이다. 60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사정 조사 지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조사입니다. 여기 집에 다 써 있어요. 자원사정이에요. 자원. 먼저 자원의 뜻이죠. 자원은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면서 또는 생산하면서 필요한 뭐 인적, 물적 자원, 인적, 물적 요소예요. 사람과 뭐 생산에 관계되는 거죠. 그럼 뭐 사람, 자원봉사 수들하고 예산, 돈도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그래요. 자원, 리소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간 활동, 생산 활동에 필요한 뭐 요소들, 이 자원. 그러니까 사람, 규모, 예산, 돈 다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 뭐 생활품 또는 생산품을 조사하는 거다. 생활품. 인간과 뭐 기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게 자원은. 그래서 자원 사정이다. 끝났습니다. 국어 문제죠. 61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은 지게 나왔죠. 행복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조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주민 어쩌고 쭉 나왔습니다. 뭐 자원봉사 활동을 자조 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 사회적 관계망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요? 커뮤니티. 우리 아파트 단지도 커뮤니티죠. 서로 아파트 1동, 2동 모이세요 대화하고 어머 아메리카노 우리 사회적 관계망이야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답 나왔죠. 퍼플 몰라도 돼요. 그냥 커뮤니티 나오면 사회적 관계망 답이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은 자 지역 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이거 으쌰으쌰 도와주는 거.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 역량을 영어로 뭐래요? 역량을 파워. 역량을 파워하기. 임파워. 파워 들어가죠. 역량 파워. 임파트먼트 끝이다. 63번 갑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는 바로 관계망이죠. 이것도 사회 정의 및 준수 유지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회 정의를 준수하고 지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 아파트 단지 뭐 폐지 이거 며칠 날까지 다 치워주세요. 준수하고 유지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옹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준수 및 유지는 옹호의 기술이다. 네트워크 기술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64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정원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그렇죠. 사회복지사 A는 가족 캠페인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0세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A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영 클럽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했죠. 또 운영진의 모임을 개최했대요. 개최를 요청했대요. 요청은 뭐예요? 동원한 거죠. 자원을 확보해, 자원을 개발한 거죠.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오케이. 자원은 뭐예요? 예산,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 생산품, 또 이런 인간이 필요한 차원, 요소들 이런 것들을 확보했대요. 예산 자원봉사자는 자원이지. 아까 나왔잖아요. 자원 개발.
개최를 요청했죠. 동원했죠. 오케이. 치가 다 써있잖아요. 국어 문제예요. 65번 갑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이니까 지방분권을 강화시키죠. 지방자치를요. 그래서 중앙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웃기지 마라. 지방 자치의 책임성을 강화. 이거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이거 참 해설하기도 참 진짜 속된 말로 쪽팔려요. 지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강화시키지 뭐 중앙정부를 강화시켜요. 참 문제도 참 개떡같이 냈어요. 정말 우리를 알기를 그냥 흑살이 껍데기로 알아요. 정말로. 66번 갑니다.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처음으로 시작했다. 웃기지 마라. 1990년대가 아니라 1952년대다. 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옳은 거는 볼 거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67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세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당연히 연계해야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당연히 연계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연계 나오면 주로 답이네요. 68번 갑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간의 수평적, 그렇죠. 지방사회는 수직 명령이 아니죠. 서로 협동하는 단계니까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였다. 오케이. 수평적, 오케이.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한다. 왜? 그래, 협의하니까. 명령 하달이 아니라 협의체계니까 수평적이다. 끝. 그래서 협의체, 수평적, 찌찌뽕. 69 갑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복시에 직영하고 있는 A 사회복지관은 뭐 쭉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옳지 않은 것.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하에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관 한해서 웃기지 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한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도 포함한다. 이게 답이에요. 답 나왔죠. 이거는 그냥 헛다리예요. 헛다리. 그냥 괜히 써놓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뭔지 알고 또 행복시 또 한자까지 외우는 사람 이거 읽으나 마나요. 그냥 뭐 기타 비영리 범위 하냐 웃기지 마라.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번 갑니다. 사회복지협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관협의회에서 시군부 설치된 공공기관이다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계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뭐예요? 공공기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다라고 합니다. 민관협의회, 시군 국을 뭐라 그래요? 지역 있죠.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다. 끝. 71번 갑니다. 사회복지. 여러분 교수님 이렇게 공부하면 겁나게 재밌고 쉽네요. 근데 진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꼭 나올까 봐 걱정해요.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나중에 저를 고소하세요. 그냥 똑같이 나와요. 지역 나왔네. 사회복지관이지 지역사회지. 답이 2번이네.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와, 서프라이즈! 우리 김덕기 교수님 놀라워라! 그런 일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시험장에서 느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 될 겁니다. 시험 보면서 웃음이 절로 날 겁니다. 와, 진짜 똑같네? 와, 진짜 똑같네? 뭐, 시간도 널널합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 71번 갑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정기부금 모금 전체다. 이건 조금 설명드릴게요. 설명 안 드려도 답만 외워도 됩니다. 그냥 답만 외워도 지정기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해하면 좀 쉬우니까 보통 세법에는 뭐 이렇게 법정기부금이 있고 또 지정기부금이 있고 뭐 특례기부금이 있습니다. 뭐 특례적으로 하는 건 특례기부금이고 지정은 가장 예를 들면 그냥 교회 헌금할 때 뭐 누구한테 헌금합니다. 이런 지정기부금 이제 세금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법정기부금 뭐 재난지원금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 기부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세금이 다 면제되겠죠. 이런 거. 또 교회에 기부하는 것은 면제되기도 하고 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입니다. 그래서 법정기부금 모금단체다. 사회복지 또는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뭐 구활동 이런 것들은 법정지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2번 사회적 경제 주체, 사회에 필요한
또 경제에 필요한 주체예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누구냐? 사회에 필요하고 경제에 필요하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모두 답이다. 기역, 니은, 디귿, 사회적, 마을, 자활 다 사회 경제 주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 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 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 운동이다. 당연히 복지 시민의식이죠. 왜? 지역사회 복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복지 시민의식이 들어가는 거다. 74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설명하는 아른스테인 이런 거 외우면 진짜 알아요. 그냥 막 끙끙 알아요. 이런 거 한자까지 영어까지 외우면 진짜 개토레이처럼 알아요. 그래서 그냥 참여 수준으로 나오면 A씨가 아니라 도시예요. 도시 제약 뭐 수미를 하는데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짜고 치는 고수섭이지. 이거는 짜고 치는 고수섭이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 뭐 추진위에 주민대표 참여했대요. 그러면 뭐 주민들을 회유하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왜? 여기서 스카우트 됐으니까 뭐 돈 받고 했던 뭐 짜고 치는 고수섭이냐. 그래서 주민들을 회유해야죠. 이거 좋습니다. 회유지요. 75번 합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변화한 것은 이런 거 외우면 또 다 외우지 말고요. 포인트 기술력입니다. 테크닉이에요. 첫 끝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 구축하는 게 처음이지. 첫 끝발 구축했으니까 그 다음에 운영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 니은 답 나왔으니까 끝.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나머지 볼 거 없다.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진짜 개토레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 진짜 교수님 강의는 정말 재밌고 쉬운데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안 나올까 걱정이다 라고 여러분 너무 쉬워서 불안이 몰려올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 천국 불신족 믿으면 합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2교시 끝나고요. 3교시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는 더 쉬워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응용 문제도 안 나와요. 법 똑같이 나옵니다. 법을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면 아주 미쳐버려요. 사법고시도 아닌데 뭐라 사법고시 공부해요. 답만 외우면 되는데 똑같이 나오는데. 운전면허처럼 공부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시간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